예, 울산 메아리학교 진로비전 캠프 사전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정은 2025년 12월 11일이 될 거고, 우리 학교는 울산에 있는 메아리 학교가 될 겁니다. 메아리 학교는 특수성이 이제 특수학교라는 것도 있지만 학교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온라인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학교 본관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어, 복지관 같은 게 있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체육관, 우리가 이제 활동하게 될 강당이죠, 강당. 강당 건물이 있고, 그 외에 또 활동관들이 있어가지고, 한 개의 마을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감이 꽤 큰데, 이제 위치는 이제 학교 뒤쪽에 있는 지성관이라는 쪽에 저희가 이제 강당에서 진행이 될 거다.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고, 강당 자체가 이제 별도로 있고, 차량 가져오시는 분들은 바로 뒤에 주차도 할 수 있고, 이 지역이, 동네 자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면적은 되게 넓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라든지 뭐 다과라든지 그런 거 선생님들, 강사님들 관련된 거는 회사에서 이제 챙길 거고 요번에 저희 실장님도 같이 참여해서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좀 챙겨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들은 교육만 잘 하시면 되고 진행만 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포트를 할 거니까 각자 해당 맡은 부스만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0명 정도의 학생들은 실제 현장으로 올 거고, 25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80명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전에 한 30명 정도 초등학생들, 오후에 한 50명 정도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통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단일 과목으로 초중고를 다 해볼 경험이 우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컬러 에듀 같은 경우는 초등 버전, 중등 버전, 고등 버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 외에 기타 과목들은 그렇게 뭐 대부분 우린 중고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초등까지 할 경우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날 오전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냥 염두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 부스는 12개가 진행이 될 거고, 우리 전체 과목 12과목 진행이 되고, 5개 부스가 지원 부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원 부스는 우리 창업허브나 이제 SDGs 같은 경우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6차 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긴 시간을 진행해야 되고, 그 긴 시간 사이사이에 아이들한테 좀 텀을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이제 그걸 창업 허브 교육이 6차 시로 진행될 때는, 그런 글로벌 버전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로컬 버전하고 글로벌 버전으로 이제 창업 허브는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강사님들은 컨디션만 조절해서 오시면 돼요. 뭐 당일날 뭐 아파서 못 온다거나, 뭐 감기가 걸려서 못 온다거나, 뭐 메르스 같은 거 갖고 오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최대한 건강 관리. 이게 되게 겨울 교육이 되면 되게 중요한 게 독감이라든지 감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면 됐고, 그리고 또 본인 컨디션이 안 좋은데 또 이 행사를 하신다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컨디션 조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당일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만약 감기 걸린 애들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마스크나 이런 건 미리 준비를 해놓을 건데 어쨌든 최대한 그런 우리가 가서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교육을 전달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병을 전달해 가지고서는 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코로나 왔을 때는 막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거든요. 가기 전날도 막 그랬고 당일날도 그 코로나 키트 검사하고 막 했는데 그 당일날 막 두세 명씩 강사님이 나와서 대치하고 이런 상황들이 막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올해는 이제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좀 독감이 작년 비해서 14배가 많아졌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는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박람회 참여한 것만 해도 한 230여 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립적으로 참여한 것부터 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이제 진로 센터라든지 크고 작은 행사들 뭐 이런 것 하면은 뭐 한 200회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최대한 찾아보면 100장 이상을 찾았는데 여튼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참여자가 그동안은 적었어요. 박람회 속성이 우리 여기 박람회 팀장님, 이현미 박람회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 박람회 속성이라는 게 학교 수업하는 거하고 좀 완전 또 달라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어떤 애들이 와서 앉을지 모르고 그리고 했던 얘기를 되게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우리 프로세스대로 쭉 진행하면 되는데, 박람회는 계속 우리가 선택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계속 대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박람회 할 때는 제가 항상 하지만 이제는 뭐 컬러 같은 경우 세 팀하고 한 번씩 쉬고 이렇게 더 교대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교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12개 부스에 12명이 들어가고 지원 부스에 이제 3명이 두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대자가 없어요. 근데 조금 제가 처음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좀 너무 무리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두 분 정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교대 텀을 좀 줄 수 있게 해서 한 두 분 정도를 더 모시려고 합니다. 지금 인당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돈은 12만 원이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동이나 선생님들 숙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인당 한 20만 원 정도씩, 2, 30만 원씩 더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고려를 했는데 좀 무리하는 것보다는 좀 지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두 분 정도 더 한 15명을 채워서 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지원하시는 선생님이 하면 될 것 같고, 확정 포스터는 이제 지난주에 좀 의견 받아가지고 최종 이렇게 해서 학교에는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 워크북을 받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금 실물을 못 보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워크북도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만날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 이 형태에서 이 가운데 메아리 학교 스텝업 점프, 비전 캠프 요 글씨만 없고 워크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펼쳐진 형태로 보면은 뒷장에 있나? 이렇게 요 형태이고 앞뒷면으로 적용이 돼 있고 펼치면은 포스터 형태, 접으면은 워크북 형태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A2 사이즈예요. 우리 허브라든지 SDGs 할 때 전지 펼쳐놓고 하는 정도 크기, 포스터 크기 그 정도가 되고 다 접으면 8번을 접으면 우리 다이어리 크기죠. 우리 다이어리 갖고 다니는 크기 정도로 해서 이렇게 다이어리 크기 정도로 접혀집니다. 그래서 전체 펼쳤을 때는 다이어리 8개를 펼쳐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섹션별로 12개의 섹션이지만 창업 허브에 이제 네이밍 파트하고 브랜드 파트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네이밍하고 브랜드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브랜드 디자인을 하셨던 선생님들 중에서 1, 2, 3기에서는 네이밍이나 브랜드 파트를 좀 건드려 봤는데 지금 4기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브랜드원 같은 경우는 네이밍을 따로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브랜드원이라든지 창업허브 수업에 보면 이름 짓는 부분 있잖아요. 창업허브 하신 강사님들 오시면 그 이름 짓는 게 네이밍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네이밍 카드를 가지고 워크북 아이들 갖고 왔을 때 창업허브 안에 네이밍하고 브랜드가 뭐라 할까 포함된 교육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스는 3개가 있지만 창업허브를 하러 오는 아이들한테 아이템 발굴하고 이름 짓고 브랜드 그리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강사님들이 자기가 배우신 섹션에 지금 우선 배정은 돼 있지만 그거는 시작할 때 배정이고 계속 돌릴 거예요. 12개 부스를 참여하시는 강사님이 다 체험해보시고 선생님들도 체험을 다 해보시라고 12개 부스를 다 돌려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배우지 않은 섹션만 빼고 최대한 배운 것들은 현장에서 다 한 번씩 체험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지금 컬러 같은 경우는 컬러 성향 분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 붙이고 성향 분석 해주는 건데, 이거 시작은 이제 현미쌤이 시작을 해주시고, 컬러부스 맞는 선생님이 보고 계시다가 교대하시고, 현미쌤이랑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전체를 계속 서포트하는 형태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지원으로 들어갈 거고, 현미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없어도 다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실 거기 때문에, 모르면 다 현미쌤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오지 말고. 자, 그리고 미래신 직업은 요번에 배우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우리 이제 기본 이론은 다 배웠잖아요. 이제 우리 한 번 남긴 했는데 미래신 직업은 여기서 신직업 메이킹 하는 거하고 마이미인형 그리는 거 두 가지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신 직업 부스에 왔을 때는 그렇게 자기 직업 만들기 해보고 그 직업 만든 걸 가지고 인형 그리기까지 해서 여기서는 시간이 직업 만드는 것만 한 15분 정도 걸릴 건데 마이미 인형까지 그리면 한 30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봐서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이 많지 않으면 그리게 하고 최대한 30분을 넘기지 않을 수 있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발전소 같은 경우는
마음 카드 다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소통과 대화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마음 뽑기라든지 마음 묻기에서 이런 거 하고 어, 그림 그리는 거, 마음 그림 그리기 해서 자기 마음 그리기 해서 두 가지. 여기서도 소통과 대화 부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오늘의 자기 마음 이야기 해서 마음 묻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마음 질문 같은 걸 하신 다음에 워크북에 적은 다음에 마음 그림 그리는 걸로 완성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북 자체는 많은 것들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들 한두 가지를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막 그렇게 막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네. 그 창업 허브에서는 워크북에 있는 것처럼 아이템 발굴하고 내가 뭐 해보고 싶은지를 하는데 요거는 신직업하고 연계가 돼요. 그래서 미래 신직업에서는 신직업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 신직업 메이킹 한다면 창업 허브 부스에서 창업 허브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그 창업 키워드 카드, 그 신직업 키워드 카드, 창업 키워드 카드, 이식 키워드 카드가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교구가 창업 허브 부스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아이템을 하고 싶은지 창업 허브랑 네이밍 브랜드까지는 창업 네이밍 창업 브랜드로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옆에 쭈루룩 세 분이 같이 하시지만 아이들이 이쪽은 좀 많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메아리 학교에서 요청했던 게 창업 허브 교육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비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 창업 허브 시작할 때 아이템 발굴은 어, 창업 키워드 카드로 발굴하는 거하고 워크북에다 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템 발굴한 거하고 창업 허브 담당하시는 사람들 보면 이제 우리 직무 스티커 찾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직무에 대한 거 6개 스티커를 보고 설명해 주는 것까지 하고 선택해서 붙이는 거. 제가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뒤에 워크북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네이밍은 네이밍 카드를 가지고 내가 아이템 발굴했으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해 본 다음에 그 아이템을 표현하는 회사 이름이나 제품 이름을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네이밍도 네이밍 카드를 갖다 놓고는 할 거지만 어렵지 않게 그냥 키워드만 발굴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 순간순간 재치와 위트를 활용한 이름들을 질 수 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하고 브랜드원이 이제 같이 붙어 있는데 브랜드하고 브랜드원은 워크북에서도 옆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하고 브랜드원은 둘 중에 하나만 그리게.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는 경우는 창업을 좀 더 깊이 하고 싶다면 창업 회사 로고를 그리는 거고 브랜드원으로 자기 브랜드를 그려보고 싶다 하면은 자기 브랜드를 그릴 수 있게 해서 브랜드랑 브랜드원은 그리는 칸이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그리게. 왜냐면 두 번 그리게 하면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은 선택적으로 하나만. 그래서 창업 허브 라인에서 창업을 좀 더 재밌어 한다 그러면 창업 허브하고 창업 아이템 만들고 창업 회사 이름 만들고 창업 회사 로고 만드는 것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 거고 여기 난 창업 허브는 했는데 별로 그렇게 브랜드까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브랜드원 코너에 가서 자기 브랜드,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든든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브랜드원 파트나 브랜드 파트를 맡는 강사님들은 핸드 드로잉이 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국제중학교 스쿨 브랜딩 하신 강사님들 계시죠? 지금 지난주 스쿨 브랜딩 이제 결과 1등 나온 거, 최종 초이스 된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잘 나왔어요. 그리고 잘 나왔고 1등한 1, 2, 3등한 친구들 다 약간 비슷비슷한 룩앤필로 나왔는데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마음에 드셔 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추후로 이제 어떻게 바뀌진 않을 수 있어요. 그 스쿨 브랜딩이라는 거 뭐 그 디자인 결과했다고 뭐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학교 교표를 한번 바꾸는 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전체 동문회한테 서약도 받아야 되고 뭐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수업으로는 완성도를 높여서 잘 끝냈다는 거. 그래서 국제중학교 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때처럼 아이들이 그려놓는 거를 디벨롭 시켜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스킬업이 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브랜드 디자인이나 아니면 브랜드원 수업할 때 계속 연습을 시켜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현장에서는 바로 한 명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날 학부모들도 참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 학교 진로부장님들도 또 참관을 원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솔직히 부담이 좀 되긴 해요. 이게 뭐 우리는 못할 자신 없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게 거기서 또 뭔가 실수나 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이게 또 그냥 딱 결론 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연습을 좀 많이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상 기록 부분은 이제 이번 주가 아니죠. 일상 기록이 다음 주에 있구나.
어쨌든 다쿠 페이지인데 우리 부산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쿠 수업들이 12월에 많이 좀 잡히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이따가 워크지에 보시면은 한 페이지에다가 꾸미는 걸 붙일 건데 제가 이제는 직접 꾸미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팝업 카드를 구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막 꾸미는 걸 잘못하면 그냥 팝업 그 카드 하나 딱 붙이고 테이프만 몇 번 붙여도 되게 좀 있어 보이게 할 수 있게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닭고 파트를 맡으시는 선생님들은 닭고 그 뭐야 준비 재료물 같은 거는 어차피 회사에서 다 준비해 갈 건데 그렇게 또 별도의 준비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시작과 동시에 바로 진행이 되는 과목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조금 핸들링을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이제 다꾸라든지 더 사이클링 같은 경우를 조금 핸들링을 해드려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서울에서 대면으로 배우신 선생님들은 뭐 그 뚜껑팽이라든지 아니면은 요번에 만들려고 하는 게 뭐 잭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그 뚜껑으로 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하는데 요번에는 이게 울산 교육이다 보니까 대부분 부산이나 부산 인근의 강사님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서울 분들이 많이 내려가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 추가로 지금 가시는 선생님들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날 당일날 이게 그런 것들을 눈썰미가 있으시면 빨리 배워서 바로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유진 선생님이 지금 여기 낙서하신 거예요? 화면에다가 지금 노란색 낙서, 잠깐 들어갔다 낙서하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SDGs 같은 경우, 위빌리지는 마을 속 직업 진로,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자꾸 그림 그리시는 분 누구세요? 화면에다가. 자, 장난치지 마시고. 자, 위빌리지 같은 경우는 그 스티커로 붙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을 교육에 대한 것들 스티커 25장 붙이는 걸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갤럭시 탭 A8 누구신가요? 지난번에도 저렇게 들어오셨는데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실 거면 나가주세요. 제가 내보낼까요? 누구세요, 이거? 갤럭시 탭 A8? 우리 강타님도 아니신가요? 내보냅니다. 화면 어디 갔어? 음. 지금 전체 부스표 보이시나요? 네,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 맥이 또 끊기네. 자. 저는 남들 앞에 쓸 때 자기 이름 못 내고 숨어서 한다는 것 자체를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강사님들이 자기 이름 걸고 일을 해야 되는데 숨어서 하거나 뒤에서 딴짓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까지 설명했냐? 위빌리지는 그래서 스티커 붙이시면 될 것 같고, 더 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하는 방법들은 매뉴얼화 시켜서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육 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그날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든 뭐 설명으로 써서든 할 수 있게 해놓을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DGS도 지금 하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1월 달에 제가 첫 번째로 강사 양성을 SDGS를 할 거거든요. SDGS는 기본 6차시 수업밖에 없어요. 4차시를 안 받기 때문에 6차시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11, 12월 달에 지금 잡힌 것도 SDGS가 학교 강사가 못 일어나서 제가 땜빵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내년도 1월 달에 가장 첫 수업으로 SDGS 양성할 거니까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좀 배우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SDGS는 전국구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SDGS 수업 가는 경우는 저희가 교통비, 숙박비를 다 지원해 드려요.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는 매년 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제천제일고등학교는 1년에 이제 저희 걸 두 번을 고정적으로 11, 12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다
지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가는데 지금 SDGs는 1기밖에 양성 안 해놨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지금 요거 교육을 또 요청하는 데도 있어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1월 달 교육으로 양성 과정 이 12가지 다 진행할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뉴얼은 여기 이제 리뉴얼 마스터가 이제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현미쌤이 이제는 리뉴얼 마스터 1, 2 오시기 때문에 리뉴얼에 대한 거는 어, 두 분한테 원장님이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또 로테이션을 돌면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리뉴얼은 그 자기 응원 메시지 그리는 거 하고 이제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따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날 자기 응원 메시지 그리는 걸로 해서 응원 문구 그리기 해서 대화 좀 나누고 회복력 찾을 수 있게 대화 나누고 그리고 여기 학교 애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막 학업 성취도보다는 약간 대안학교,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 자신감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키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응원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12과목, 그리고 메인 과목으로는 10과목이고, 부수 과목으로 네이밍하고 브랜드까지 12과목이 기본 부스가 될 거고, 그래서 이 12과목은 한 테이블에 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당 한 강사님들이 다 서 계셔야 돼서 12명이 들어갈 거고, 지금 저하고 저희 실장님이랑 이제 두 명이 지원 부스를 가지고 있을 거고, 한 명 정도 더해서 15명에서 한 명은 이제는 로테이션 할 수 있게 교대 강사로 해서, 한 명은 최대한 쉬고, 한 번씩은 화장실에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3시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한 명 더 모실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수, 지원 부스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강의 부스하고 지원 부스가 있는데, 지원 부스 같은 경우는 5개가 운영이 될 거고, 신교육 놀이터는, 어, 이 교육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 더하다에서 만든 교구들 중에서 이제 놀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절판이라든지 더보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아이들이 놀아볼 수 있게 하는 그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 다 학교에서 수업 교육 배우듯이 하고 놀이터 가가지고 잠깐 놀고 놀이터에서는 미션 같은 거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기차기 뭐 5개 이상 하면은 다른 과목들에서는 그 미션을 통과하면 1억씩 우리 창업 허브머니로 주는데 놀이터 같은 데서도 미션을 정해놓고 이렇게 줄 수 있게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코닥 사진관 같은 경우는 우리 코닥 그 즉석 카메라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즉석 사진 거기서 찍을 수 있게 할 건데 인생 네컷처럼 복장도 좀 구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마법사라든지 뭐 경찰관 그리고 또 뭐죠? 산타 할아버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현미쌤이 본인이 쓰던 가발 이렇게 좀 빌려주신다 해가지고 본인 자른 머리로 만든 거예요. 그 가발이 있으시대 가지고 가발 같은 것도 갖다 놓고 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인생 내 것처럼 찍을 수 있게 즉석 사진기 우리 코닥 즉석 카메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3개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찍어주고 뽑아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한 부스를 딸 거고 더이시유는 그날 그 간식들을 제공할 겁니다. 아이들을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더하다 이시유인데 원래 더이시유 해가지고 거기에는 우선 물을 제공할 건데 물을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병 플라스틱을 가지고 더 사이클링에 가서 재활용을 할 거예요. 버리지 않게. 그래서 물은 200개를 주문해서 학교로 보내놓을 거고 선생님들도 드시고 애들도 거기 사 먹고 와야지 더 사이클링에서 그걸 또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도 가능하시면 좀 협조를 저도 계속 모으고는 있는데 그날 개인당 뚜껑이 게임을 하려면 최소 6개까지도 필요해요. 물병 뚜껑이, 그 플라스틱 뚜껑이. 그래가지고 생수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어디 있냐. 지금 플라스틱 물병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플라스틱 물병하고 물병 뚜껑이 있으면은 제기 같은 걸 만들 때 이 윗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전체가 안 필요하고 이 윗부분,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윗부분 뚜껑하고 요 윗부분만 좀 모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모으셔가지고 그때 오실 때 좀 갖고 오시면 제기 만드는 거 하나고 그리고 이 병뚜껑은 인당 6개인데 뭐 현장에서 하나씩 한두 개씩 먹는다 쳐도 병뚜껑은 바로 한 400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그 병뚜껑 윗단 요 윗부분만 그 가위로 그냥 잘라오시면 돼요. 여기 가위로 자르셔가지고 요 윗부분만 갖고 오면 이것도 최소한 한 80개 정도 애들이 한 명이 하나씩은 해볼 수 있게 해보니까
그래서 뚜껑은 뚜껑대로 많이 있으면 좋겠고, 위에, 윗단은, 제일 가위로 자르기 좋은 게 생수병이 제일 얇아서 잘 잘라져요. 일반 뚜껑, 이게 뭐라고 하지? PT가 좀 두꺼운 건 가위 자르기 힘든데, 그 생수병은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도, 가위 같은 것도 제가 다 준비할 건데, 최대한 애들이 해보는 거는 좀 잘라보는 것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끝난 다음에 제가 협조 구할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캡처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들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창업허브, 아니, 이 전체 교육에서 보면은 더 사이클링은 사실 수업을 하게 되면 애들이 주워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워와야 돼요. 그래서 좀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이렇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더하다이소는 다이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 행사할 때 막 시뮬레이션 하려고 뭐 이렇게 프로토타입 만들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뭐 풀이 필요하다거나 뭐 부수적인 것들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이소에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문구류 위주로 할 거고, 올리브영은 원래 해서 다른 것들을 굿즈로 하려고 했는데, 올리브하고 다이소를 같은 테이블로 합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테이블이 크기 때문에 반반만 쓸 거고, 처음에 우리가 그 테이블을 학교에 있을 거라 생각해 학교 테이블을 쓸까 했는데 학교에 테이블이 없다 해가지고 렌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렌트로 15개를 렌트하려고 했더니 소량이라서 또 렌트를 안 해준대요. 업체들이. 그러니까 렌트 비용은 45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그 배송료가 30만 원씩이래요. 왕복.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가지고, 근데 온라인에서 보니까 한 5, 6만 원 정도면 테이블을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가 15개 테이블을 살 거고, 사가지고 그쪽 현장에 쓰면은 저희가 차에 싣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은 좀 이따 제가 어떤 형태인지 보여드릴 건데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테이블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지금 지원 부스 같은 경우는 둘에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12개, 그 신교육 놀이터 1개, 코닥 사진하고 시유 1개, 다이소하고 올리브영 1개 해가지고 총 15개 테이블을 세팅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지금 순회학급 키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 명 한 명 학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 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2만 원을 책정했다가 돈이 없다 해서 지금 13,000원으로 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선생님들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구성하면 되니까, 좀, 이것도 4,000원. 예. 그래서 이거는 각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부스에 어떤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배우려고 하시면은 옆에서 그냥 보고 배우시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회학급이라는 거는 학교에 못 오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컬러하고 더 사이클링하고 굿즈 주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워크북이 접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몬드리안 기법처럼 해가지고 딱 A5 사이즈라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 상단에 있는 것처럼 생겨져 있고, 이거를 다 펼치면 이렇게 큼직하게 되는데, 실제 크기를 제가 여기서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워크북을, 어, 접었을 때는 위에 상단이고 펼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면, 뒷면 이렇게 되는데, 자, 앞면 같은 경우는 펼쳤을 때 이 첫 번째 바로 이렇게 앞 표지하고 연결되는 게 미래신 직업이에요. 자, 그래서 미래신 직업, 지금 자기의 미래신 직업으로 처음 시작 배정되신 분 누구시죠? 자기 누가 뭐 지금 배정되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 사이트에는 올려놨었는데, 예, 정수쌤. 우리 사이트에는 올려놨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우선, 이렇게.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한 명씩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진한 글씨가 이제 앞에 서 계시는 거고, 그리고 과목별로 계속 로테이션 할 건데 전 과목 할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름은
다시 수정 무시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신 직업 이렇게 자기 과목들 우선 보시고 요것도 다 표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미래신 직업이다 그러면은 다른 페이지를 펼치는 게 아니라 워크북을 펼치신 다음에 워크북에 미래신 직업 섹션만 딱 접어서 펼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자, 그러면 딱 워크북이 요 부분만 나와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화면으로만 보면 이렇게. 그래서 미래신 직업 할 때는 딱 미래신 직업만 보시면 돼요. 화면을 좀 키워서 볼게요. 자, 좀 더 크게. 이게 제일 큰 거구나. 자, 그래서 미래신 직업 페이지만 딱 펴면 딱 노란색으로 포인트가 보이죠. 미래신 직업 컬러는 옐로우니까. 그래서 워크북 자체에서도 해당 페이지를 펼치면 그 해당 페이지 색깔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되게 조화롭게 만들었는데 그 해당 교육할 때는 딱 그 해당 섹션의 컬러로만 딱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리뉴얼이 나오면 리뉴얼 보라색만 있고 네이밍도 네이밍 보라색 있고 마음발전소도 핑크색으로 있고 그래서 워크북을 그 해당 부스에 갔을 때는 그 해당 부스의 컬러에 맞춰서 그 페이지 찾아서 접어서 해당되는 것만 딱 하면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빌리지 민트색, 자꾸다꾸는 여기는 초록색, 더사이클링은 녹색. 그리고 SDGS는 이제 컬러가 많다 보니까 여기 두 페이지를 펼치면 SDGS는 풀 컬러로 두 페이지. 이게 실제 크기는 A4 사이즈예요. SDGS 지금 워크북 갖고 계신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SDGS는 여기에서 17가지 미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SDGs가 뭐예요? 그럼 여기에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고, 인류의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써놨어요. 그래서 설명 읽어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 질문 두 가지를 쓰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생각하는 지구의 문제점은 해서 17가지 중에서 이날 카드도 펼쳐놓을 거지만 이 워크북만 봐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 안에서 아이들하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서 지구에 대한 뭐 환경이 됐든 뭐 빈곤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문제점 발굴하는 걸 써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실행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친구가 생각하는 우리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거 해서 요 미션 요거 질문 미션 두 개 하고 17가지 미션에 대한 거 알려주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워크북 페이지에서는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좀 세분화 설명을 드리면 미래 신직업은 신직업 메이킹 여기 밑에부터 해보시고 3개 정도씩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소, 미래, 직무 세 가지씩 해가지고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올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가지씩 해보는 거고 만약에 한 두세 명 앉아 있다 그러면은 뭐 두세 개 더 해보시면서 시간 조절을 섹션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칸칸이 요거 한 다음에 여기서 최종 완성된 이름을 요 위에다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신직업 메이킹 한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시고 자 써주신 다음에 마이미 인형을 실제로도 갖다 놓을 건데 샘플 그려보는 거 여기다 하나만 그려보고 옮겨서 그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부스에서 그림 그리는 것까지 도와줘서 완성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간 관계상 이쪽으로 너무 많이 몰린다 그러면 여기만 그려보고 인형은 하나씩 그냥 주워서 보내는 형태로 애들이 집에 가서 한번 그려봐 해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미 미래 신직업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번에 부산에서 배우신 선생님들하고 처음 시작하는 강사님 아니어도 한 두세 팀씩 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여기 부스 갔을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창업 허브 부스를 맡으시는 선생님. 자, 창업 허브는 네, 연주쌤이 창업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직무 스티커가 갈 거예요. 직무 스티커 6장 중에서 그 직무 스티커를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대표이사가 하는 일, 그 밑에 다 써 있잖아요, 우리.
대표이사 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디자이너는 제품의 디자인도 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경영, 직무 이렇게 해서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아, 친구는 뭐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딱 뽑기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기 직함도 하나 붙이고 우리 학교 섭외하듯이 똑같이 가슴에도 하나 붙일 수 있게 해서 그 행사장 안에서 다니면서 바이어들도 만나고 우리 구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면서 그 우리 요거 이거 하는 날 그 명칭은 진로 비전 캠프예요. 그냥 캠프라고 통일을 할게요. 자, 이 캠프 날 같은 경우는 그 캠프장 안에서 모든 게 창업 허브머니로 가용되고 거기에 각각의 직무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돼보고 이 진로 교육을 참여해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형 큰 그 뭐죠? 부루마블 같은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간 곳마다 자기 포인트를 찍는 형태로. 그래서 창업허브에서는 그렇게 아마 이제는 앞에서 미래신 직업을 하고 온 친구들은 여기에 워크북에 써 있을 거잖아요. 뭐 어떤 직업이 하고 싶어요라고.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가지고 여기 창업 아이템, 여기 스타트업 아이템에 써 있는 부분에다가 내가 만약에 회사를 차리면 뭘 해보고 싶은가를 쓰는 건데 만약에 신직업에 뭐 우주항공 여행사 이렇게 딱 써왔다 그러면 그거와 연계된 걸 해도 된다고 해주시고 아니면 거기에도 키워드 카드를 하나 세팅해 놓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서 해봅시다 해가지고 펼쳐놓고 하고 싶은 일 골라가지고 신청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을 할까 해서 아이템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하고 아이템 발굴까지는 창업 허브 부스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창업허브 부스를 했는데 이 친구가 다음에 난 창업허브에서 이제 네이밍 파트로 가고 싶다 하면은 옆에 네이밍 브랜드를 놓을 거예요. 근데 네이밍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 지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주항공 여행사라는 그 신직업을 가진 애가 창업 아이템을 하서 저는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다. 그러면 네이밍도 우주항공 여행에 관련된 그런 회사 이름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주항공 여행사 이름을 뭐 별나라 여행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준다거나 해가지고 카드도 네이밍 카드를 가지고 키워드를 뽑아서 만드는 것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웬만하면 즉흥적으로 또는 연관된 키워드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해가지고 이름을 즉흥으로 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만드는 이름이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상표법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연관된 창업 아이템과 연관된 회사 이름 잘 만들 수 있게 해서 네이밍 파트까지 연결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브랜드까지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창업 허브에서 보면 우리 네이밍 짓고 브랜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섹션을 뒤로, 워크북을 뒤로 뒤집으면 브랜드원하고 브랜드 디자인이 같이 옆에 옆에 붙어 있어요. 지금 워크북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한번 보시면 펼치면 이렇게 좌우가 붙어 있죠. 워크북이 지금 브랜드원하고 브랜드 디자인이 같이 붙어 있는데, 자, 브랜드원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컬러 매칭하는 거. 이날 컬러 매직도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배기는 것 때문에 당일은 컬러 붓펜을 갖다 놓을 거예요. 컬러 매직으로 안 갖다 놓고 컬러 붓펜. 그래서 컬러 붓펜은 칠해도 배겨나지 않기 때문에 컬러 붓펜으로 할 거고, 이 컬러는 5가지로 제한을 했어요. 빨주노초파 5가지로 제한을 해서 5가지 펜만 있어도 가능해지게 해놨고,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창업 허브하고 창업 네이밍하고 창업 브랜드까지 하고 싶다면은 브랜드 제한을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회사 로고나 제품 로고를 여기다가 그리게 해주는 거고 나는 브랜드원 했는데 저는 저기 내 이름 갖고 로고 그리고 싶어요. 그래도 여기 칸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원이 이 브랜드 디자인 칸 밑에 있는데 상관없이 둘 다 여기다가 이 공간에다가 디자인을 한다. 그래서 브랜드원으로 자기 브랜드원은 세상에 하나뿐인 내 브랜드 만들기잖아요.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은 회사 로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브랜드 로고 그린 걸 2번 하는 건 좀 재미없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리뉴얼. 리뉴얼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장님이나 뭐 현미쌤이 이제 마스터이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보면 리뉴얼 이거 그림 그리는 것만 해도 한 20분, 30분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선생님들이 그릴 때 빨리빨리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막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응원 메시지 샘플을 몇 개 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든지 해가지고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만약에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노트북이 준비가 되시면 조금 뭐 설명이나 뭐 퀴즈 같은 거 페이지 몇 개로만 좀 썸머리 하셔가지고 그 테이블에서는 조그만 미니 수업을 하듯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 준비가 가능하시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리뉴얼 같은 경우는 좀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워크북도 가운데를 이렇게 반을 접으시면 이렇게 길게 우리 A4 우리 실제 리뉴얼 워크북도 반 접으면 이렇게 가로형으로 길게 되는 것처럼 또 이것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 하시던 거 그대로 그냥 옮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뉴얼도 여기다가 응원 메시지 한 다음에 아이디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사진 찍어주시고 그리고 자기 사진 카메라로 우리가 찍는 것도 있겠지만 뭐 자기가 응원 메시지 해가지고 힘을 북돋아줄 수 있게 자기가 쓰는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씩씩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음 발전소, 입이 좀 말라서. 마음 발전소는 작년까지는 이제 소통과 대화라는 이름을 했었는데, 주제가 소통과 대화고, 이제 정식 이름으로 마음을 발견하고 전달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마음 발전소예요. 자, 소통과 대화 프로그램은 카드 쭉, 우리 마음 카드 48장 펼쳐 놓을 거고, 거기서 이제 오늘의 내 마음을 뽑아보시다 미니 질문 하나 해주시고, 자기 마음에 대한 거 써보게 한 다음에, 그리고 카드에 대해서 이제는 그 소통과 대화 프로그램이니까 마음발전소 제일 처음에 세팅되시는 자리하시는 분 누구시죠? 마음발전소 같은 경우는 카드에서 마음 묻기 해가지고 뭐 한두 개 한 다음에 세상에 이런 많은 마음들이 있다라고 해서 마음을 보게 해준 다음에 그 마음 그림을 그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 그림 한번 그려보시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게 그림을 그리는 게 리뉴얼이랑 마음발전소랑 브랜드원 파트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는 걸 싫어하는 애들은 되게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발전소에서 이제 마음 그림 같은 경우는 좀 귀찮아하는 것 같다면 그냥 글씨만 쓰게도 해도 돼요. 여기다 뭐 나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어, 큰 마음에 큰 심, 그래가지고 큰 심이라 썼다가 큰 심, 그렇게 글씨만 써도 되고, 그림도 카드에서 따라 그려도 되고, 새롭게 그려도 되고, 마음대로 그려도 된다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완성할 수 있게. 그래서 마음 발전소 카드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들면, 딱 요 카드만 딱 보여질 수 있게 워크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빌리지 같은 경우는 질문을 마을과 진로와 직업과 지도와 캐릭터 우리가 마임이 그리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한 페이지로 줄이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빌리지에서는 우리 마을에 이제 간단간단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자랑거리 있으면 뭐가 있을까 해서 질문해서 쓰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에서 체험하고 싶은 직업이 뭐가 있을까 또 쓰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딜까 하면은 뭐 애들은 뭐 PC방이나 이런 데 쓰겠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문 3개 한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날도 그 위빌리지 스티커를 많이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준비하는데 우리가 위빌리지 스티커는 196장인데 여기에 붙이는 건 25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80, 100인분 다 준비해서 갈 거기 때문에 400장이 되기 때문에 양이 꽤 많은데 앞전에서 쓰시는 선생님들이 4장 전체 196장 다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앞에서 쓰는 것들을 먼저 스티커를 다 소진하면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빌리지는 우리 집을 가운데 붙이게 하고 또는 우리 집이나 우리 학교를 붙이게 한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생각나는 것, 건물이나 장소들 붙여봅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 주변 붙이기, 학교 주변 붙이기 해서 25장 채워보는 체험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나왔던 것도 우리 집 자랑거리, 뭐 체험하고 싶은 직업,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웬만하면 여기 붙어 있게 내가 만약 PC방을 좋아한다면 PC방도 우리 집에 붙여 있고, 내가 체험해보고 싶은 직업이 뭐 바리스타다. 그러면 뭐 카페가 있든지 뭐 빵집이 있든지 해서 연계되게, 그러니까 위빌리지 자체에 연계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노트북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퀴즈 같은 거, 우리 뭐 예를 들면은 그 온천 표시는 뭘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지도 기호 표시 같은 거 몇 개 해가지고서는 해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그거를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A4용지 들고선 보여주는 형태로 만들어 갈까요? 노트북 따로 준비 안 하게? 그런 게 더 나을 수.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11일 내려가기 전에 한 8일이나 9일쯤에 최종 뭐 결정된 것들은 그냥 단톡방에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뭐 준비를 해야 될 건 안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자꾸다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페이지 해봐야 손바닥 페이지이기 때문에 크기가 가로 세로 한 15cm, 15c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뭐 스티커 붙이고 뭐 해도 지난번에 우리 다꾸 스터디 할 때 우리 포토카드 같은 거 만든 적 있었죠. 그런 형태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다이어리 형태로 꾸밀 게 아니라 요 한 섹션을 그냥 뭐 크리스마스로 한번 컨셉을 잡든지 아니면 뭐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요 부분을 좀 미리 해보면 좋겠는데 워크북이 지금 전달이 안 돼가지고 좀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팝업 그 카드를 좀 사놨어요. 지금 주문해놔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카드 팝업에다가 크리스마스 메시지 쓰기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바로 붙여버리면 어느 정도 그 영역을 차지해요. 그럼 그 나머지 영역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라든지 스티커 같은 걸 더 붙여가지고 꾸미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다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그냥 현장에서 하는 애들이 다 틀릴 거기 때문에 내용이 이건 뭐 정답을 말하진 않을 거지만 만약에 스티커로만 하고 싶다면 스티커로 시키고 그리고 뭐 카드 같은 거 활용했다면 카드 최대한 재료는 많이 준비해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선생님들도 만약에 좀 요걸 미리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워크북 있으신 선생님들 중에 한번 괜찮은 형태로 한번 꾸며주시면 그거 사례로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 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더 사이클링 섹션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뚜껑 활용해가지고 제기도 만들 거고 등불도 만들 거고 그리고 또 뭐냐 제기, 등불 그리고 요거는 얘는 시시마 게임이라고 해서 병뚜껑 6개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워크북에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요 게임법을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병뚜껑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게임 모르시는 분, 이거 처음 보시는 분, 땅 따먹기 같은 거예요. 땅 따먹기 같은 건데 서로 한 칸씩 움직이면서 먼저 세 줄로 일자를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당일날 만나가지고 한 5분이면 가르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게임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병뚜껑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병뚜껑을 최소한 1인당 6개 정도 있어야지 게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병뚜껑들 모으실 수 있으면 그냥 PT병 병뚜껑 색깔에 상관없이 모으실 수 있는 만큼 모아주시면 이날 자기가 갖고 온 물병 하나랑 우리가 준비한 거 해가지고 게임 가르쳐주고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컬러. 컬러 같은 경우는 우리 컬러 엽서하고 동일한 형태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 4개 뽑고 거기에 대해서 성향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는 현미쌤이 처음에 오프닝 하실 거니까 만약에 다음 패턴, 다음 리턴, 바턴 터치 해가지고 컬러 해보시고 싶은 선생님들, 우리 컬러를 배우셔서 학교 수업은 해보셨지만 현장 수업은 안 해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 강사님이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요번에는 아이들만 오니까 괜찮지만 저희가 일반 박람회를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컬러로 분석을 해줄 때 막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 퍼스널로 했을 때 뭐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퍼스널이랑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자 퍼스널 컬러 뭐 초록이 나왔네 어쩌네 뭐 원 컬러가 나왔네 어쩌네 하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해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리 현미쌤이 아주 잘하세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갈고 닦고 밟아가지고 누르는 힘이 대단하시죠.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는 성향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도 이 성향 분석 해주다 보면 아닌데요, 이거 안 맞는데요, 틀린데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어쩔 수 없이 빨리 그냥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하실 거면 제대로 풀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컬러는 쉽게 현장에서는 쉽게 다가서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컬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진로박람회 부스에서는 되게 많이 울기도 하는 부스예요. 자기 속마음도 털어놓고 막 하다 보니까 저희가 컬러 부스 박람회 나갈 때는 꽉티시로 하나씩 따로 준비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좀 잘 해주시면 되게 재밌고 좋은 부스고 어설프게 하면 나도 모르고 그쪽도 모르면 욕먹고 되게 힘들게 진행되는 부스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워크북 전체 페이지는 이제 이해되시죠? 페이지네이션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접었을 때, 펼쳤을 때 각 섹션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앞면, 뒷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설명 다 했죠? 자, 그래서 워크북에 대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이 안에서는 이제는 그 허브머니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10억까지는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각 부서에는 1억씩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을 하지 않으면 굳이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1억 위주로 많이 해서 지금 1억짜리 다시 또 추가로 인쇄를 해놨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1억이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들도 해당 부서에서 체험하고 나면 아이들한테 1억씩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져야지 애들이 과자도 사 먹고, 막 이렇게 선물도 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는 돈은 다 이렇게 해갈 건데, 부스에서는 1억짜리로 최대 80억씩 드릴 거예요. 80명이 올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이들 중에서는 요걸 그날 다 소진하고 가야지 지들이 선물도 가져가고, 간식도 사 먹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관리 잘 하라고. 애들 보면 나 거기서 떼댕기다 막 잊어버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당일날 조그만 미니 가방을 하나씩 줄 거예요, 애들한테. 책가방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쇼핑백, 조그만 미니 쇼핑백. 딱 워크북 들어가는 크기로 돼서 미니 쇼핑백을 줄 거고, 그거 책가방 들고 다니면서 각 부스 체험할 거고, 체험 부스나 선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받는 거 다 거기다 넣어 갖고 다니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미지도 제가 사진 찍어서 공유해 드릴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각 해당 부스 이제 12개 부스 보시면은 이 배너가 커요. 한 2m 정도 되고 가로 폭이 한 60cm 돼가지고 책상 위에다 세워놓으면 굉장히 커요. 선생님들 일어서셔도 한 30cm 이상 크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이렇게 다 보일 수 있게 일부러 타이틀을 위쪽에다가 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탠드로 세워놓을 거기 때문에 색깔만 봐도 저 부스. 내가 여기서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워크북을 다 받을 거예요. 그럼 워크북을 다 받은 다음에 자기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부스를 선택하면 그 색깔로 막 뛰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12개 쭉 섹션들을 보고서는 막 뛰어가가지고 하는데 처음부터 애들이 지원 부스를 가면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사 먹을 게 없어요. 사 먹을 수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지원 부스는 못 뛰어가요. 그래서 지원 부스는 최소한 한 부스라도 진행한 다음에 1억이라도 받아야지 과자를 사 먹든 음료수를 사 먹든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원 부스는 안 가기 때문에 지원 부스는 선생님들이 시작할 때는 없어도 돼요. 근데 이제 시작한 다음에 한두 부스 이제 체험한 다음에 최소한 뭐 3억부터 이제 사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용하게 되면은 한 30분 정도 후부터 이제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여기 있을 건데 주로 저나 뭐 지원팀에서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당 섹션들의 컬러들에 맞춰서 이렇게 넥타이도 다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옷은 뭐 편하게 입고 오셔도 되는데 어차피 강당 아니기 때문에 막 춥지는 않을 거예요. 외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넥타이는 이제 컬러별로 돼 있기 때문에 속에 셔츠를 뭐 와이셔츠 같은 건 없으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여성분들이라서. 그래서 뭐 타이를 멜 수 있는 뭐 티셔츠라든지 카라가 있는 옷을 입으면 좀 더 이쁘니까 그런 거 입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셔츠를 대비해서 입어봤을 때 흰색이나 검은색을 받쳐 입는 게 제일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일부러 셔츠를 사진 마시고 집에 흰색 카라 달린 폴로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거나 아니면 검은색 있으시면 그거 입고 하시면 어차피 컬러 속에다가 이게 쭉 당기면 되는 그 타이로 샀거든요. 그 지퍼형 타이. 그래서 컬러 있는 캡 입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켓 입으실 거면은 자켓 입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타이하고 섹션들은 그리고 타이는 다 두 개씩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테이블을 이제 옮겨가게 되면 여분 타이로 바꿔 끼고 거기 또 서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 정도씩 갈아 끼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행사장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지금 테이블이 가로 1m 80짜리라서 전체 강당 구조를 제가 했을 때 이런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크게 제가 크게 그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가 이제는 강당 입구가 이쪽 밑에 쪽이라고 보시면 강당 입구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12개 부스가 쭉 있을 거고 여기 중간에 지금 신규형 놀이터가 여기 있을지 유빌리가 있을지 이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구성은
사열로 해서 벽 쪽에 네 팀, 가운데 네 팀 해가지고 12팀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업팀은 창업 들어오자마자 창업이 되면 네이밍하고 브랜드하고 브랜드까지 이쪽 라인에서 쭉 돌아서 여기 4개 하게 되면 4억 정도 벌겠죠. 그래서 여기 가서 간식 사 먹고 뭐 사진도 찍고 좀 놀다가 다음으로 가서 여기는 각각의 섹션이기 때문에 리뉴얼 따로, 마음 따로, 신직업 따로, 컬러 따로 해서 각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순서에 상관없이 애들이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SDGs나 더 사이클링이나 일상기록 요거 지금 더 사이클링하고 일상기록은 이렇게 만들고 체험하는 부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SDGs나 놀이터 같은 게 놀이터는 그냥 노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펼쳐놓고 애들이 와서 노는 거기 때문에 따로 강사님들이 없어도 될 세트예요. 그래서 요거랑 지금 SDGs는 조금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화면으로 봤을 때 줄여서 보면 얘가 아이고 얘를 잠그고 SDGs가 여기로 오고 여기에 놀이터가 여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는 현장 봐가지고 그때 조금씩 좀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교단 쪽에 테이블 쪽에서는 다이소하고 사진 찍고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이쪽 여백 있는 부분 공간에다가 이렇게 막 의상 같은 거 붙여놓고선 사진 찍을 수 있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CU가 사실 제일 탐나는 부스긴 해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선생님들도 여기서 중간중간에 물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갖다 놓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이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굿즈를 갖다 놓을 거기 때문에 굿즈도 아이들이 지금 좋아하는 그냥 굿즈 우리 회사에 있는 굿즈들 있잖아요. 버튼거울이나 이런 거는 수업이 아니면 딱히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물들을 좀 사놨어요. 그래서 랜덤 뽑기 양말 세트라든지 그냥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는데 1번부터 24번까지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기를 하면 그 속에 기념 양말들이 있어요. 애들 신는 양말. 그래서 그런 것도 사놨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선물 같은 거 주려고 여기는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좀 나름대로 좀 구상해가지고 1억 내외로 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돈 갖고 오면 사 먹는 거 얘들이 진짜 많이 벌어오면 15억까지 벌어올 수 있거든요. 13억까지. 그럼 13억이면 1인당 13가지의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막 함부로 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하더라도 이게 80명 거를 13개면은 거의 1000명 가까운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잘 활동한 건 돈 주시되 저기 구성 뭐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쪽 부분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하고 그리고 먹는 거하고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는 애들이 최대한 그래도 한 10가지 이상은 체험해보고 가져갈 수 있고 재밌게 하고 그리고 뭐 전부 다 안 가져가더라도 최대한 구성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실제 공간 이렇게 된다는 거. 자, 테이블이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테이블은 접이식 테이블이고 접으면 이렇게 가로 세로 1m가 안 돼요. 이렇게 작은 테이블인데 펼치면 이 폭이 70cm, 길이가 1m 80cm. 그래서 의자 양쪽으로 이렇게 6개 놓을 수 있는 제가 지금 하나 샘플 사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충분히 앉겠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은 요쪽에 하나 의자 놓고 앉아서 하시고 아이들은 여기 3개. 그리고 학급에 따라서 6명인 반도 있대요. 그러면은 의자를 몇 분을 가운데다 놨다가 6명까지 앉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단독 수업, 그러니까 이게 캠프긴 캠프지만 각각 오는 애들한테는 수업처럼 진행이 돼야 돼요. 수업 체험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수업하듯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스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구성을 보시면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 어, 교구, 워크북은 각자 아이들이 가져올 거고, 현판이 또 하나씩 만들어졌어요. 지금 단독 학교로는 12개 현판이 한 번에 가는 경우 지금 처음인데, 지금 현판 12개는 다 완성돼서 지금 학교로 가 있고, 이 현판도 각각 그날 테이블에서 갖고 계실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학교에다가 기증할 건데, 그래서 테이블 위에 현판 하나씩 세팅해 놓을 거고, 그
이 현판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은 그 접착식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떼어가지고 뭐 테이블에다 잠깐 붙여놔도 되고 세워놔도 되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활용하면 될 거고 그날 별도로 이 네임택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넥타이가 있으니까 강사 목걸이는 안 하고 오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워크북은 아이들이 갖고 오는 거 그 페이지 펼치게 하면은 자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돼요. 컬러 에듀오를 펼치면 검은색 여기 섹션이 워크지가 보이고 현판도 검은색이고 그리고 배너도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서 있을 때 이 옆에 배너를 이렇게 세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옆에 의자 세 개 옆에 이렇게 해당 섹션별로 이렇게 배너가 스탠딩 배너가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컬러 부스는 이렇게 되고 자 미래신 직업 부스 자, 미래신 직업은 마찬가지로 배너 옆에 테이블 옆에 현판하고 이렇게 그리고 강사님이 옷 입으신 거에 넥타이까지 노란색을 메고 계시면 그쪽을 딱 보면 딱 노란색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발전소는 이렇게 핑크핑크하죠. 자, 마음발전소는 전체가 핑크. 자, 창업허브. 자, 창업허브는 이제 하늘색인데 창업허브부터는 가로 형태로 해서 되고 똑같이 모든 게 다 똑같이 들어가고 창업허브에서는 허브 키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허브 키트는 별도로 준비를 안 하고 그날 우리가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재료 같은 거를 저기 어디냐 다이소에다가 세팅을 해놓을 거지만 딱히 필요한 것들만 해놓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구 설명용으로 하나 정도만 세팅해 놓고 이 창업 허브 테이블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홍보할 정도로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네이밍도 마찬가지로 네이밍 카드 펼쳐놓고 애들 워크북 가지고 오면 네이밍 수업 이렇게 해보시는 거. 자, 브랜드도 여기서 그림 그려보는 거.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워크북이랑 그림 그릴 수 있는 재료 갖다 놓을 거고. 자, 브랜드원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이 하고 싶다면 게임을 할 수 있게 옆에다 한 판 펼쳐주시고, 그리고 브랜드원 색칠하는 거, 우리 컬러 매칭하는 거 있잖아요. 컬러 매칭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브랜드원 세트에서는 컬러 매칭 그리고 브랜드원 자기 거 드로잉하는 거 그리고 브랜드원 게임.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브랜드원 섹션에서 어려면 놀이터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브랜드원 섹션에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게임만 하고 싶다 하는 애들이 있다. 한 세네 명 모여서 원카드 게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셋이 앉혀놓고 또 놀이터로 보내서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일상 기록 같은 경우는 닦고 재료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막 갖다 놓을 거기 때문에 카드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1인당 하나씩 해가지고 닦고 페이지를 꾸밀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닦고 현판도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만들었는데 실물은 예쁘더라고요. 자, 위빌리지는 설명하고 문제 묻고 스티커 붙이고 아마 스티커 25개 찾아서 붙이는 것도 애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위빌리지 파트 맡으신 선생님들은 우리 스티커 위치 어디에 있는지 좀 기억하셨다가 아이들이 찾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게.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들이 찾는 걸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위빌리지를 해보신 선생님들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처음 하시거나 좀 많이 안 보신 선생님들은 그 어디 있는지 찾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위빌리지에서는 마이미 안 그리고 신직업에서 마이미를 그리니까 여기서는 겹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더 사이클링은 우리 요번 주 아니구나. 더 사이클링은 이날은 제가 처음 초기 세팅할 때 여기 서 보여드릴 거고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마 저희는 이제 전날 선발 때는 전날 가서 세팅해 놓을 거고 다음 날은 9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한 시간 정도 8시 정도에 오셔가지고 좀 OT하고 이런 거 간단간단한 거 전달 사항들은 거기서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색으로 진행이 되고, 예, 게임하고 만들어 보기 하는 거. 그리고 이날 또 이제 학생들이 초중고가 다 있다 보니까 최대한 칼가위를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밑작업을 우리가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PT병도 좀 잘라놓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애들이 그걸 자르다가 거기서 다치면 사고기 때문에 최대한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사이클링을 맡아서 하실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이제는 올려드릴 거, 지금 PT병 활용 말고도 뭐 그냥 꽃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빨대 꽃 그림 같은 것도 그런 거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해갈 거라서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이런 거 하는 거 있다 보여주고 해보고 싶은 애들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진행할 겁니다. 자, SDGs 같은 경우는 질문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례들 쭉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 그리고 지구 환경 관련된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 이야기 같이 해보시고, 여기는 써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되게 워크북은 제일 큰 영역을 쓰는데 되게 단조로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SDGs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뉴얼은 가로형으로 가장 긴 워크북을 쓰고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질문과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서 여기서 이 부스에서는 어쨌든 자존감 회복과 자신감을 확립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뉴얼은. 자, 신규형 놀이터는 여기 지금 뭐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선은 젠가도 가져갈 거고, 그리고 3큐브도 가져갈 거고, 리뉴얼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리뉴얼 섹션에서 하실지, 아니면 여기 신규형 놀이터에서 하실지는 그거는 현장 가서 한번 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리뉴얼 같은 경우는 응원 메시지 그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게임까지 시키고 하기보다는 여기 신규 놀이터 쪽에서 저쪽 가서 해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가르쳐주고 저쪽에 가서 한번 해봐라 해서 신규 놀이터 말 그대로 애들이 와서 그냥 노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놀이기구는 교구는 다 갖다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2개, 13개 섹션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마저 요거 하고서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이제 4개 테이블을 각각 독립적으로 놓으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상 테이블을 좀 줄이는 입장에서 2개를 줄여가지고 둘에 하나씩 놓을 거고 그래서 사진관하고 그 다이소하고 같이 놓을 거고 편의점하고 올리브영 기념품을 놓을까 이렇게 순서는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는 굉장히 펼쳐놓으면 되게 양이 많은 영역을 설치하기 때문에 먹는 거에서 좀 한 탭을 쓰게 되면 뭐 요걸 합칠 수도 있고 굿즈나 사진관 같은 경우는 되게 양이 적잖아요. 카메라 세 개 다 풀어놓고 뭐 해도 한 테이블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구성들은 우선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먹는 거에서는 1, 2억대에서 사 먹을 수 있게 해줄 거고 뭐 작은 것들은 1억, 뭐 비싼 거 뭐야 통째로 되는 거 2억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돈을 소진할 수 있게 최대한 소진할 수 있게 하는 섹션이고 여기다가 생수하고 물 같은 것도 같이 팔 거고 음료수는 탄산 빼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탄산 안 돼서 뭐 뭐죠 저런 거 피크닉 같은 거 애들 팩에 들어있는 그런 거 그런 거 좀 달짝지근한 그런 걸 준비하려고 하고 코닥 사진관은 애들 필름은 제가 지금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인당 하나씩은 자기 뭐 더 찍고 싶다면 인당 한 컷에 1억씩 받고 계속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윤활 3개 준비해가지고 출력을 해드릴 거고 폰으로 찍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회사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폴라로이드처럼 찍으면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섹션에서도 요 섹션을 맡게 되는 선생님은 그냥 바로 잘 찍어 주셔야 돼요. 잘 찍어 주시고 바로 출력해서 그냥 보내줄 수 있게. 그래서 코닥 카메라 안 만져보신 선생님들은 이게 우리 다꾸 할 때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왜 다꾸 말고도 그냥 이렇게 몇 번 사용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오시면 한번 만져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U 아까 거꾸로 설명했구나. CU 같은 경우가 이제 먹을 거, 그리고 다이소는 필요 물품들. 그래서 뭐 필기구라든지 뭐 우리 여기에 필요할 것들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할 수 있게 해볼 거고 올리브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굿즈들 여기서 여기 오면은 뽑기도 하고 굿즈 사기도 하고 그래서 뽑기 같은 경우는 랜덤 뽑기도 있고 아니면 직접 보이는 걸 뽑아갈 수도 있고 그냥 사갈 수도 있고 해서 굿즈는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부스는 4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는 현실 실사판 사진을 넣기는 좀 다들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참여 강사들은 이렇게 할 거고 지금 여기 한 마리가 폈었는데 한 명 더, 요거 끝난 다음에 한 명 더 지원 받아가지고 가능하신 분으로 가능하면 부산 쪽, 가까운 쪽 강사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더 이상 안 된다면은 이제 서울 경기권 선생님 중에서 지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진행은 이렇게 참여를 할 것 같고, 이 중에서 딱 보면 다 누가 누군지 아시겠죠? 누가 제일 예뻐요? 이 영상으로 봤을 때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예뻐요? 이신남 선생님. 음, 똑같이 생겼어.
이게 다른 선생님들은 이게 몸과 이 비율이 대부분 뭐 1대1, 1대2인데 홍순환 선생님은 원래 키가 크니까 얘도 비율 자체가 이렇게 길게 나와요. 음. 얼굴 예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키 큰 게 짱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해서 15명을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준비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혹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더 궁금하신 거, 아니면 또 아이디어 있으시면 지금부터 이제는 마이크 켜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한 부스당 우리가 20분이라고 했나요?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수업 그렇다면, 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생들이 일단 한 부스는 일단 모두 들어가잖아요. 네. 끝나는 시간, 그러면 자율적이면 어떤 부스는 일찍 끝나고 어떤 부스는 늦게 끝나면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 그건 진행하면 좋을까요? 무슨 그래서 종이 그런 걸 울린다든가. 거기가 강당이라도 별도로 종이 울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맞춰서 시간 조정만 지금 9시 10분부터 점심시간까지, 그리고 1시부터 2시 50분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갤러리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빈자리 네. 있으면 가서 찾아서 앉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애들 우리 부스에 8명이 왔는데 일찍 끝나는 애는 무조건 그냥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아, 8명이 올 움직이도록. 일은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요. 두 예를 명도 들어도 8명이 좋고요. 못 와요. 왜냐면 예, 한 학급당 3명에서 6명이에요. 네. 맥시멈 6명이 그러면 올 수 있고, 3명이 앉았어요. 근데 2명은 빨리 끝났고 1명이 느려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맞추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음, 뭐냐면 음, 초중고가 한 반이 3명, 4명씩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뭐 3명, 2학년 2명 뭐 이런 식이고 고등학교도 뭐 3명, 4명인데 지금 제일 많은 학급이 6명이래요. 그러니까 학급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걔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맥시멈 6명이면 이 12개 부스 중에 어디 한 군데밖에 없을 거고 나머지는 다 두세 명씩 앉아 있을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겹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겹치는데 지금 어쨌든 초등학교 오전에 하고 중고등학교 오후에도 한 학급씩 6학급이 도는 거기 때문에 부스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3시간 정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인원이 많아야 4, 50명이에요. 중고등학생은. 그럼 걔들이 분산분산해서 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6명인 팀 중에서 누구가 빨리 끝나고 그러면은 다른 비어있는 체험 부스를 이렇게 먼저 가봐라 해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행사 자체가 되게 이번에 적합하다고 했던 게 인원이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100명 이하인데 우리가 12과목을 하기 때문에 N분지로 해도 최소 뭐 한 번 몰려도 대여섯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 부스에 기다려야겠다면 그냥 뒤에서 좀 기다리라고 하면 되고 아, 예약을 받아주고 지원 부스에 가서 그럼 그때 먹고 놀고 와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지원 부스 5가지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예약을 걸어놓고 거기 가서 놀다 와라. 그러니까 놀이터에 가서 놀든 아니면 사진을 찍고 내서 오면 그 다음 순서에 바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형태로 하시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게 수업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 인원이 3명이든 2명이든 앉혀놓고 첫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들쑥날쑥하면 체험형으로 하다 보면 들쑥날쑥하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수업형처럼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수업형 체험 박람회가 체험 캠프라서 교육도 해야 되고 애들이 재미도 느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 어려운 행사긴 해요. 그래도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최대한 수업한 결과물을 만들려고 이렇게 워크북들 이렇게 만든 거니까 워크북에 좀 채워질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서 재밌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애들이 하면서 지루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12개를 다 체험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근데 애들이 계속 뭐 그림 그리는 부스만 계속 3개 연속 체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걔들은 지루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워크북 애들 오는 걸 보고 워크북 상태를 보고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좀 재미있는 파트로 다음은 여기 가봐라고 가이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걸 또 워크북 뭐 했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신 다음에 조금 단조로운 것만 했던 애들은 좀 역동적인 거 가서 해볼 수 있게 하거나 해서 조금 워크북을 보시고 좀 조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대표님, 네, 컬러 파트에 혹시 비카드도 활용을 하시나요? 준비해드려요? 비카드 안 되면 제가 가지고 가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네, 선생님들은 몸만 오세요. 지금 준비해 놓을게요. 네, 뒤에 세팅해 놓으면 아, 좀 될 것 어제도, 같아가지고. 어제 우리가 강서고등학교가 칼라였나요? 네네. 원장님 반하고 현미쌤 반은 그 칠판에다 펼쳐놓으셨죠? 네, 네. 일부러 펼쳐놨거든요. 네,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준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자기 해당 부서에 또 이런 거 좀 필요하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같이 보내놓을게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란 건 자기 처음 초기 세팅 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요 행사 진행하는 거에 이제 별도의 의견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운영은 전날 선발대로 저랑 같이 서울서 내려가시는 선생님들은 어 전날 1시부터 그 강당을 열 수 있대 쓸 수 있대요. 전날 오전에는 행사하고 점심 이후로 쓸 수 있대 서 저희가 1시까지 도착해가지고 먼저 보내는 물품 다 강당으로 옮긴 다음에 초기 세팅을 하려고 해요. 전날 도착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랑 같이 내려가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원장님하고 현미쌤하고 영호쌤하고 저희 실장님하고 5명이 될 것 같은데 5시 내려가고 그리고 짐을 최대한 캐리어가 아닌 형태로 갖고 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려갈 때 차가 좁아서 아니면 차가 한 대 더 내려갈 수 있으면 좀 여유롭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차가 서울서 내려가는 제 한 대일 것 같아서 지금 그때 영원 쌤 그때 버스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나와요? 차를 근데 갖고 가면 좋긴 한데 그날 그 다음 날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짐을 계속 싣고 옮기게 되면 선생님들은 또 계속 일반 대중으로 이동하거나 해야 돼가지고 우선은 제가 그 다음 날 학교 수업에 제 차에 짐들이 끝나고 난 짐들이 실리게 되면 사람이 못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그 다음 날 수업에 정쌤이 아까 가능하다 하셔가지고 전날부터 다음 수업까지 같이 하시는 걸로 하고 선생님 탑승 이동은 정선생님 차를 좀 얻어 타시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차는 짐을 실어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또 질문. 그날 막 그냥 너무 예쁘게 하려고 막 또 새벽부터 뭐 신부 화장하고 오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꼭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전날 가시는 선생님들은 1시까지 도착하려고 해서 오전에 좀 출발할 거고 가셔가지고 조금 무리가 되시겠지만 좀 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해당 당일날은 아침 8시 정도에 집합해가지고 세팅하고 준비한 다음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3시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 다 같이 소주 한잔 하고 회포를 좀 풀까 싶은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3시라. 그리고 그 해당 날 식사는 학교 식당 협조를 구해놔가지고 그 학교 식당에서 점심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끝난 다음에 어디 뭐 끝난 다음엔 우리끼리 한번 또 강평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일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울산 수업이 또 있기 때문에 울산에 하루 더 묵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부산 선생님들이 조금 시간 내서 더 있으실 수 있으면 같이 저녁 식사까지 하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다음 일정은 지금 확정된 게 없으니까 우선 이거 잘 진행하는 것까지. 제가 요번에 올해 들어가지고 좀 막 마음에 좀 짐이 됐던 교육들이 몇 개 있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스쿨 브랜딩 국제중학교가 마음에 되게 부담이 됐었는데 그것도 사전에 여러 번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시고 시뮬레이션 하고 연습해 주셔가지고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쿨 브랜딩을 지금까지 한 10여 개 학교를 했었어요. 2020년부터 해가지고 해왔는데
공란중학교가 그동안에 캐릭터 결과물이 되게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교표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전교생이 참여했는데 되게 잘 나와서, 내년에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학교의 흐름들이 진로부장님들이 창업 쪽이랑 SDGs랑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사회 문제라든지 창업 문제 이런 쪽으로 지금 교육들을 많이 잡고 계세요. 지금 11, 12월 달에 제가 진로부장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걸 보면 기존의 것들은 조금 약간 좀 밀린 느낌? 근데 내년도에는 이제 창업이나 SDGs, 국제 문제가 지금 SDGs 같은 경우 원래 30년 마무리였는데 이 연장이 돼가지고 50년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국제적인 이슈가 돼서 계속 갈 것 같고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창업 경진대회 파트까지 늘어나가지고 학교들이 이제 창업 허브 교육을 배운 학교들이 우리 인천의 동산중학교 같은 경우가 아, 요거 끝났으니까 정리하고 이건 사단